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7080 들풀인생 들꽃 당신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쁘고 귀엽고 상냥하고 깜찍한 시인 신앙송가 김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12차 시로 이번 영상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12차 시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작년에 25차 시에 걸쳐서 진행했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폴더에 저장을 하고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차 시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7080 들풀인생 들꽃 당신은요, 큰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1강 나를 남긴다는 것, 2강 쓰고 싶다 써야겠다, 3강 어떻게 표현하지, 4강 꿈이 하나 생겼어요, 5강 드러내기 두려운가요? 6강 놀이학습 도구 그리고 그림 그리기 도구 소개, 7강 보석 같은 여자 옥녀, 8강 모지스 할머니와 정기태 할머니, 9강 어머니의 고향집과 일기장, 10강 자서전 관련 책 소개, 11강 프랭클린과 다시 발음이 제가 경상도 여자거든요. 그래서 어와 을을 의도적으로 항상 주의를 하는데도 프랭클린인데 프랭컬린이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 11강 프랭클린과 헬렌 켈러 그리고 나, 마지막 12강에서는요 이야기를 담은 치우시집 상처와 무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1강에서는 나를 남긴다는 것에서 자서전이란, 그리고 왜 자서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쓰고 싶다 써야겠다는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 어떤 열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단, 그 부분에 대한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놀이와 그림 활동으로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모습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번째 꿈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정기태 어머니와 오영자 어머니와의 인터뷰가 담겨 있고, 또 그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가 자서전 쓰기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러내기 두려운가요? 라는 그 제목에서 내가 전 생애를 걸쳐서 나의 이야기를 쓰지만 그 안에서 정말 감추고 싶고 감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그 내용은 삭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드러낼 용기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표현도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노출 수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1강부터 5강까지 주로 요양원에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달려가는 그 차 안에서 영상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제 조수석에 타고 저와 드라이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도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놀이학습 도구와 미술치료, 그림 그리기라는 어떤 표현예술 치료를 접근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작년에 50시간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대1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나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낯선 누군가 또는 너무나 잘 아는 가족, 지인일 그런 경우에는 선뜻 내 마음을 열어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해보면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이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차다. 버스나 택시나 또는 구급차나 또 차 중에 뭐 트럭도 있고 뭐 차 종류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구입을 했거든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차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싱 달려보기도 하고 또 그 차를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여행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갔다라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관광여행을 갔다라든지 버스를 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쭉 여행했던 그런 경험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5강에서는 그때마다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6강에서는 다양한 놀이학습 도구와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종이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6강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제가 선택한 다양한 놀이학습 도구와 그리고 그림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걸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창의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에서는 제가 2분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예요. 8강까지 하면 3분에 대한 소개네요. 7번째 할 때는 7번째 할 때는 이름이 옥녀인 그런 우리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늘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보석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릴 선물을 제가 옷을 하나 샀는데 요양원에서는 옷이 섞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입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쪽 주머니 위에다가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보석 같은 여자 옥녀. 그래서 그림도 그려놓고 제가 만든 티셔츠, 제 가공한 리폼한 그 티셔츠를 한번 영상으로 또 만들어 봤거든요. 그걸 이제 7번째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외국에 모지스 할머니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정기태 할머니가 있다.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저를 만난 이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림의 완성도가 있고 그림이 따뜻하고 섬세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에 만나야 됐었는데 이 코로나가 뭔지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쭉 미루고 또 개강한다 했다가 멈추고 개강한다 했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10월 8일 이제 개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뵀는데 뭐 웬일입니까? 지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화첩, 그러니까 드로잉북이죠. 그 안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땐 100여 점이 넘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침대 머리맡에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두꺼운 상자도 본인이 그린 그 그림으로 쫙 도배를 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의 아이디어도 대단하시고 또 그분의 그림도 굉장히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하나 가진 게 제가 4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꿈이 하나 생겼어요 라고. 그분의 그림 전시회를 열어드리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그분 고향이 해미이기 때문에 해미 읍성 안에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림을 전시하고 또 해미읍 사무소에 진열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들이 알려지고 또 그분의 작품들이 소개되어져서 또 판매도 되어지고 모지스 할머니처럼 또 이분이 103세까지 사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림 전시회를 수없이 하면서 외국에도 이분의 그림이 소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아주 당차고 야무진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소개를 제가 8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요. 어머니의 고향집과 일기장인데요. 그러면 7, 8, 9 이 세 파트에서는 세 분에 대한 소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석 같은 여자 옥녀, 모지스 할머니와 전기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집과 일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제 어머니를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자서전을 써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6남매가 어머니의 글을 모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년 2월에 아버지 추모 기념일에 이 작품집에 대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일주기를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머니께서 그린 그 고향집 모습, 실제로 그림 그리는 그 영상을 제가 작년에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어쨌든 제가 준비한 그 영상을 편집하고 또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20년 전에 쓰셨던 그 일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도 하고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20여 권의 자서전 관련 책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간략간략한 소개,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들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있으면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 겨울에는 또 저도 이번 12차 시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원고 내용들, 영상 자료들 잘 정리를 해서 내년에 저도 자서전 쓰기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프랭클린과 헬렌 켈러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저의 이야기 되겠네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제 3번째 시집이 출간될 겁니다. 그래서 김난주의 이야기를 담은 치유 시집 상처와 무늬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시집은 치유 시집이기도 하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 나름대로 표현한 시와 스토리로 전개해 나가는 저의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책을 펴낼 수 있구나 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12차 시에 걸친 목차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은 이제 화면에서 제가 캡처해서 올린 것들을 사진으로 제가 올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먼저 책상 위에 녹음기, 그리고 노트, 펜, 그리고 그동안에 썼던 자료집이 있는데 거기에 첨부할 내용들, 작년에 썼던 책 있죠? 그 책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갖춰지면은 이제 저와 어머니 상대방의 마이크폰, 지금처럼 이런 그 핀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제 단독 마이크인데 2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선이 길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핀 마이크를 저 하나 장착하고 또 상대방이 또 하나 장착하고 해서 이제 주로 저는 녹음기로 녹음도 하지만 그것도 해요. 혹시나 분실 자료가 사라질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레코드에 하나 녹음을 하고 또 하나는 핸드폰에 바로 레코드 기능을 켜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녹취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원고 작성이 만들어지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녹취된 그 모든 자료를 아이들이 다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원고가 보내옵니다. 그럼 원고가 보내지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제가 정리를 하죠.
그리고 제 폴더에는 25차 시에 걸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지만 수업 장면을 차시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차시별마다 제1강, 2강, 3강, 4강 쭉 사진이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1강부터 25강 그때 당시 했던 내용에 따르면 그 각 차트마다 녹음 파일과 그림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각 차시마다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차시별 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개, 강의 계획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목, 요약되어 있는 것들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요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요약, 그리고 날짜, 장소,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오프닝, 빌리브, 클로징, 이제 마지막 무브 단계에서 제가 클로징은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오프닝은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거, 본론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이 자료를 전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사람마다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편집을 해 놓은 건데요. 처음에는 각 주제별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쫙 나오겠죠. 한 분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7분이 했기 때문에 한 주제에 똑같은 주제,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고향집이었거든요. 그럼 고향집에 얽힌 이야기, 7분의 이야기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고향집을 토대로 해서 그 주제에 따른 그 내용들이 7분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그 7분이 각 7분마다 각 차시별마다 차트가 쫙 나누어지겠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25차시 동안 진행을 했느냐 하면요. 제 1강에서는 고향집 쭉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강에서는 고향집, 2강 조부모님과 부모님, 3강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4강 별명과 즐겨했던 놀이, 5강 행복했던 기억, 가슴 아팠던 기억, 6강 가장 힘겨웠던 기억,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7강 후회되는 일,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할까, 8강 나의 결혼 생활 이야기, 9강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 10강 친구 이야기, 11강 나의 고민. 이 고민은 예전의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현재의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12강 나의 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의 변천사도 있겠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버킷리스트는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13강 여행, 14강 일과 직업, 15강 명절날의 추억, 16강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 17강 칭찬 선물과 오해. 이건 함께 모이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선물 받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18강 내 인생의 꽃. 내 인생의 꽃은 나라는 한 중심축을 가지고 이파리가 이제 쭉 10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그래서 10대 하면 떠오르는 색깔, 내 삶을 10대 때를 내 그림으로 색깔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알록달록한 색깔이 만들어지겠죠. 우울했던 사람은 그 시점에 어두운 색을 칠할 수 있겠고, 매우 행복하고 또 좋은 일이 더 많았던 사람들은 밝은 색깔을 많이 칠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삶은 어떠했으면 좋을지 그 색깔도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꽃인 거죠. 꽃을 이렇게 활짝 피우는 거야. 활짝. 그리고 19강에서는 인생 곡선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만들어서 나의 행복 만족도 시점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대가 쭉 가고 행복의 만족도 10, 20, 30, 40. 저는 50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행의 느낌, 행복의 느낌, 이런 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곡선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곡선을 표현해 보는 거죠. 20강에서는 꽃 같은 시절의 자화상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7번에 대한 자서전을 다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사진을 싣는다는 건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장 내가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자화상을 스스로 그리고 그걸 실제로 프로필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근사해 있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목도 좋지 않아요? 꽃 같은 시절의 자화상. 네, 이런 모든 프로그램 제목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보통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나름대로 그 키워드를 착착착 진행해가면서 25차 시에 걸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저와 똑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강에서는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입니다. 주로 이제 그분들은 요양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나눔으로써 얻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좀 더 어른이시지만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2강에서는 장래입니다. 나의 장래는 어땠으면 좋을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묘비명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23강, 24강에서는 총정리인데요. 그동안 했던 자료, 제가 정리한 것과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25강째는 최종 점검을 하고 또 내가 쓴 그 책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뭘로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봤어요. 어떤 제목이 괜찮을까? 그러면 어르신들 못할 것 같죠? 하십니다. 나는 내 책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다. 저거였으면 좋겠다. 질경이처럼 살아온 내 인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강의 때는 최종 점검뿐만 아니라 조촐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파티도 했던 기억이 나고 사진도 찍고 무척 행복했었거든요. 작년에 사람들은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달려가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1강부터 쭉 영상 찍을 때 보면 제가 운전하면서 찍는 그런 영상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안에 있던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분에서 45분 속도를 막 내면은 40분 만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5분에 걸쳐서 제가 막 드라이브를 해서 이제 가게 되면 또 도착해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냐. 또 그걸 또 다 일일이 들어야 되고 원고 정리해야 되고 또 편집해야 되고 이런 책 쓰는 모든 과정까지 그 힘든 일을 왜 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셨거든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자서전 써드리고 싶습니다. 쓰시죠. 제가 써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래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셨어요. 건강과 행복. 건강해야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행복하면 된다.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아버지는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건강하다면 더 이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야 되겠죠.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지 자기 점검 해보시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복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부분을 다르게 재해석하든지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12차 시 또는 25차 시에 걸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미에 제가 건강과 행복이란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실은 오늘이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12시 반에 순천에서 제 바로 밑에 여동생 홍주가 시어머니가 되는 날입니다.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제가 이모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산 해미도 수상하고 순천도 뭐 2단계로 격상됐다 어쩐다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큰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 꼼짝 말고 집이랑 학원이랑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시켜 드리는 것도 그러하고 또 제 몸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도 그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 한켠이 어쨌든 좀 그래요. 가서 축하해주고 제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또 친척들 우리 조카들도 얼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가득한데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부모님 우리 어머니 뵙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오전 강의도 다 휴강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 시간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뭐 흥미나 재미 위주의 그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정말 소신을 갖고 영상을 이제 찍고 또 편집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가치를 가진 그런 영상이 될까 고민하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72쪽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고 오늘 이 특별 강연 커리큘럼에 대한 이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 나태주 낭송 김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